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이야기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 엄마가 인터넷 사기에 연루가 돼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이게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광주 지역 매체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 자녀 양육이랑 생계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분유 신생아 분유를 싸게 해주겠다라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피해자가 지금 그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보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 주부, 지금 영상에 나오는 지금 이 주부가 피해자인 거고요. 이제 분유를 싸게 판다고 하니까 6만 원을 입금을 해줘요.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6만 원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촉 전화를 하고 왜 물건을 안 보내주냐, 안 보내줄 거면 환불이라도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재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 문자가 온 겁니다. 저 자살할 거거든요. 저 혼자 애 키울 자신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라면서 심지어 이 손목을 이렇게 숨기는 손목을 자해한 사진까지 저 피해자한테 자신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한테 보내주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그 돈을 환불해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가 중요한데 30일이에요. 30일. 그리고 화재가 난 거는 31일 새벽 2시니까 사실상 같은 날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아이들을 다 집에 내버려두고 친구와 나와서 소주 몇 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술을 마시면서 계속 저런 독촉 연락을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례로 들어준 건 한 명인데 이게 여러 명 된다고 하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대응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사소하게 몇만 원 사기를, 이거 사기죠.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사기를 이제 친 게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불어나 버리니까 이제 본인도 너무 감당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의 자책하는 마음과 거의 좀 이제 포기하는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섞인 상태에서 이제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가 불까지 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만 빠져나오고 아이들은 모두 다 죽게 만들어 놓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만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원인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생활고가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 생활고의 원인을 아이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만 없으면 자기가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었어요. 그 아이들 셋을 돌보려면 사실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고 갓난아기도 하나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짐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만 없으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문자도 보냈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에 보내고 본인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면 이 이제 살해범이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방화범으로 지금 의혹에 사고 있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으면 본인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기저에는 바로 생활고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아이들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당신은 본인 자체는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본인은 활동하는 데 제약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은 결국 나에게 짐이 되고 있는 아이들을 해결하는 문제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그런 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아까 남편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문자,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보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나갔는데 남편도 나가면서 사실상 아내가 들어와서 불을 낼 때까지 아이들 3명만 방에 방치됐던 사실이 굉장히 여러 사람을 놀래켰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방화가 아니라 그 불이 나고 나서 바로 경찰서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의 친할아버지가 와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건 방화다. 제대로 수사해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외쳤는데 어쨌든 경찰에선 실화로 해서 검찰에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방화에 좀 무게가 더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조부모님이 겪을 이 괴로움이나 상처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난 거는 31일 새벽 2시니까 그렇죠. 사실상 같은 날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아이들을 다 집에 내버려두고 친구와 나와서 소주 뭐 몇 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술을 마시면서 계속 저런 독촉 연락을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한 명이 아닙니다. 아, 여러 명이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례로 들어준 건 한 명인데 이게 여러 명 된다고 하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대응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사소하게 몇만 원 사기를 이거 사기죠.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사기를 이제 친 게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불어나 버리니까 이제 본인도 너무 감당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고 갓난아기도 하나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짐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만 없으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문자도 보냈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에 보내고 본인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면 이 이제 살해범이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방화범으로 지금 의혹에 사고 있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으면 본인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기저에는 바로 생활고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아이들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당신은 본인 자체는 거의 뭐 자책하는 마음과 거의 뭐 좀 이제 포기하는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섞인 상태에서 이제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가 불까지 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만 빠져나오고 아이들은 모두 다 죽게 만들어 놓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만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원인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생활고가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 생활고의 원인을 아이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만 없으면 자기가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었어요. 그 아이들 셋을 돌보려면 사실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이야기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 엄마가 인터넷 사기에 연루가 돼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이게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광주 지역 매체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 자녀 양육이랑 생계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분유 신생아 분유를 싸게 해주겠다라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피해자가 지금 그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보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 주부, 지금 영상에 나오는 지금 이 주부가 피해자인 거고요. 이제 분유를 싸게 판다고 하니까 6만 원을 입금을 해줘요.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6만 원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촉 전화를 하고 왜 물건을 안 보내주냐, 안 보내줄 거면 환불이라도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재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 문자가 온 겁니다. 저 자살할 거거든요. 저 혼자 애 키울 자신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라면서 심지어 이 손목을 이렇게 심지어 손목을 자해한 사진까지 저 피해자한테 자신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한테 보내주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그 돈을 환불해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가 중요한데 30일이에요. 30일. 그리고